자, 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죠? 에너지 문제 풀고 있었어요? 에너지 중간에 다른 얘기를 껴넣었죠? 자, 그래서 중력장래 물체가 하는 원운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중력장래 물체의 원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봤는데,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를 다뤘었죠. 자, 여기 반지름이 스몰 어린이란, 자,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루프 투 루프라 그래갖고, 뭘 돈다고 해야지, 이거를? 영어로는 루프 투 루프인데, 이거를 공중제비 돈다고 해야 되나? 응? 자, 이쪽에 어떤 물체가 마찰이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질량이 m인 이 물체는 처음 높이 얼마인 곳에, 처음 높이 h인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대.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에서 공중제비를 돌고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높이를 구해보도록 하자라는 문제가 돼. 아시겠어요? 최소한의 높이를 구해보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위치지? 가장 최고점으로 나타난 이 위치가 되겠지. 자, 이 위치에서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이 나타나고, 또 바닥으로부터 얘를 떠받치는 어떤 힘이 나타나? 수직항력 n이 나타나고, 자, 그리고 얘는 수평 방향의 속도 v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얘가 원운동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대. 자, 원운동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mg 플러스 n 이라는 값이 올분의 mv 제곱이라고 해. 이때 최소한의 원운동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수직항력이 0인 조건이 필요하대. 오케이? 최소한의 구심력으로 원운동하고자 하는 조건이야. 자, 그렇다면 이 최고점에서의 속력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대. mg얼이라고 쓸 수가 있대. 자, 한편 최초의 위치로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식에서 mgh라고 하는 최초의 포텐셜 에너지는 가장 최고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와, 자, 그 위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이 어린 위치에 있는 거지. 여기 나타나는 mv 제곱을 대신 집어넣었더니 얘는 2분의 1 mg얼 더하기 2mg얼이 돼버렸대요. 그렇다면 전체 값이 얼마가 돼버리지? 2분의 5 mg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놓아줘야 되는 높이 h는 얼마가 돼? 2분의 5얼이라는 높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이누이트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옛날에는 에스키모라고 했다며, 근데 요즘은 이누이트라고 부른다며. 응? 생고기 먹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뜻이 안 좋다고 이누이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이글루가 있었다고 하자. 이 이글루는 반지름이 라지 얼인데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 끄트머리에 어떤 아이가 앉아 있어.
얘는 가장 위의 지점에서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 중력과 수직 강력을 어때? 같게끔 갖고 있거든. 자, 이때 살짝 바람이 불었대. 그럼 얘는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미끄러질 때 얘가 쭉 따라서 이 곡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버리니? 얘는 특정한 높이까지는 곡면을 따라 내려오는데 자, 겸이야, 너 영상 안 보니까 그러잖아. 영상 왜 안 봐? 겸이야, 영상 왜 안 봐?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거 영상 너 아무것도 안 보면은 나중에 혼자 바보 돼. 겸? 영상 볼 거야, 안 볼 거야? 봐, 안 봐? 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자, 얘는 여기에서 면을 이탈하게 되는데 면에서 이탈하게 되는데 이 이탈하는 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죠? mg라고 하고 이때 요각을 셌다고 요 높이를 g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쪽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나타나. 자, 이때 요 힘은 요각이 세타가 돼버리지. 그럼 mg에 대한 무슨 성분이 돼버리니? mg에 대한 밑변 성분이 돼버리지. mg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지. 자, 그리고 얘는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원운동의 조건에서 자, 원운동의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작용하는 힘의 합은, 자, 얘는 중심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n이라는 값이 라지 L 벌분의 mv 제곱이 됐다라고 하지. 그죠? 자, 그렇다면 면을 이탈하게 되는데 이 n이 0인 조건이 면 이탈의 조건이야. 수직항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면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이 돼버려. 면으로 떨어져 나가서 수직항력이 0이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 mv의 제곱은 mg 얼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됐대. 또는 이 값이 얼마가 되지? mg g가 되겠지. 맞아요? 얼에 코사인 세타니까 g가 돼버린다고 해. 자, 이것도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게 되면 최초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지? mg 라지 어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맞아요? 그래서 mg 어리라는 값은 자, 이곳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 g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됐대. 여기서 mv 제곱 대신에 저 값을 넣어주면 얘는 뭐가 돼? 2분의 1 mg g 더하기 mg g가 되니까 이 값은 2분의 3 mg g가 됐대. 따라서 얘가 이탈하는 높이 g는 얼마? 3분의 2 얼이 되는 조건에서 면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자, 원운동의 관계를 이렇게 동시에 다뤄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할 차례지. 책에 126쪽을 펴주세요. 오늘 지우 안 온다 그랬니? 너하고? 근데 왜 안 와? 몰라요. 카톡 하다가?
시연이 더 아픈가? 또? 자, 그러면 탄성력이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야기해 보자. 이거 일부는 했었을 거야, 그치? 수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했었지. 어떻게 알아? 소 빠진 녀석이 어떻게 알아? 했어, 안 했어? 필기를 해야지 알지. 자, 탄성력이 작용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살펴보자. 왜 오는지 모르겠어. 어저께는 안 자든? 어제 안 잤어요. 안 잤어? 어저께 안 자고 오늘 몰아서 자는구나. 자, 탄성력이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 관계를 이야기해 봅니다. 과학 들으면 날만 자는 모양이군. 자, 이렇게 자연길이 상태가 표시되어 있는 용철이 있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있었어. 얘를 쭉 당겨봅니다. 자, 당겨서 얼마큼 당겼다라고 할까? A만큼을 당겼다라고 할게. 이때 용철 상수를 K라고 하자. 이렇게 당기고 있다가 얘를 어떻게 놓습니다. 살짝 놔버리게 되면 얘는 자, 당겨져서 안쪽으로 수축돼가는 과정이 있대. 자, 이때 얘가 늘어난 길이는 얼마큼 늘어났다라고 할까? x1만큼 늘어났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얘는 안쪽을 향해서 v1이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 자, 한편 얘를 더 놔두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지? 원래 있던 길이 상태로 이렇게 압축돼서 들어갔어. 얘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왼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를 갖고 가고 있었지. 그리고 얘는 더 압축해서 들어가. 자, 더 압축해서 들어가서 얼마큼 압축이 됐다라고 할까? x2만큼 압축되어 있다라고 할 때 계속해서 얘는 v2라는 속도로 압축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 과정에서 각각이 갖는 에너지들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자. 자, 처음 가졌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 같지? 운동의 에너지는 0이야. 그리고 얘가 갖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A의 제곱이 돼.
자, 그리고 얘가 갖는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 v1의 제곱이고 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1의 제곱이 되버려. 자, 그리고 얘의 운동의 에너지는 다시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돼? 0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점에 들어갈 때 운동의 에너지는 1 mv2의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자 얼마가 돼? 2분의 1 kx2의 제곱이 돼버려. 용철은 늘어났거나 압축됐거나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어때? 같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포텐셜 에너지가 같게 나타납니다. 자, 이때의 1위치, 2위치, 3위치, 4위치라고 할 때,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항상 어떻다라고 했지? 항상 어떻대? 같아? 0이 된다라고 했지. 자, 이 식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식이 돼버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로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것 빼기 처음 거야.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낮은 것 빼기 처음 거야. 이게 0이 돼버린 거지. 따라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쓰게 돼. 2분의 1 KA의 제곱 더하, 자, 이 값은 2분의 1 M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과 같다라고 씁니다. 현우 졸립네. 왜 졸려? 선생님 약 맨날 먹었는데 나 안 졸고 열심히 했는데. 어? 어. 인규, 시연이, 지유요. 최승희 언니. 누구였지? 인규, 민규. 인규. 천인규, 시연이, 지유. 지유. 네. 감사합니다. 인규는 어저께 아팠대요. 아, 네. 자, 2에서 3 위치로 가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운동의 에너지의 변화량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자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0 마이너스 2분의 1 자 kx1의 제곱이 0이 되어버렸지. 따라서 얘는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이라는 값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었다라고 해. 자, 이번에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경우. 너거 봐. 이번 학기 들어와갖고 자꾸 월요일에 수업 빠지게 되니까 늦게라도 왔으면 좀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영상을 좀 듣고 좀 공부 좀 했으면 이렇게 맹탕구리가 안 됐잖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겸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초록색은 칠판이고 하얀색은 백목이고 이거지 지금. 너하고 담이가 참 걱정이 돼. 너희들은 참 부모님 잘 만난 거잖아.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건데 학교 가봐. 아이들끼리 얘기는 안 해도 알바하는 애들 있지. 자기 용돈 지가 벌어 쓴다고.
중학교 1학년인데 알바하는 애들도 있어. 초등학교 애들도 있더라. 응? 걔네들이 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겠어? 그럼 너희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들 사랑해갖고 비싼 학원비 내갖고 학원 보내주는데 좀 열심히 해야지. 응? 그런 애들 한번 생각해봐. 그런 애들 생각하면 너네들은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무런 의지도 없고 뭐 해 그냥 세월이 뭐 가면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절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도와주면 진짜 노력 요만큼만 하면 되잖아. 노력 요만큼만 하면 막 진짜 이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요만큼도 안 하냐고. 에이구. 자,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아이들이 딱 다르게 돼. 그거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아니고 너희들의 노력이야. 지난번에 선생님 가르친 애 중에 2명 참 이상한 길로 빠진 애들 얘기해줬지. 근데 선생님 가르친 애들 중에는 이런 애들도 있어. 지금 노벨상을 받을까 말까 하는 선배가 있고, 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뉴링크 가서 지금 일하는 선배도 있고, 지금 의사 선생님 해갖고 TV에 나오는 선배들도 있어. 각양 다 사는 게 다 달라져. 나이 먹으면. 달라지는데 그 삶을 결정하는 거는 선생님이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이야. 그렇게 나락으로 빠진 친구들 있고, 또 엄청 잘 돼갖고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다 스스로의 노력이란 말이야.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어. 선생님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조도 안 먹으니 어떡하니? 응? 조도 안 먹고. 에휴. 자, 3에서 4의 위치 나가는 아기를 한번 보자.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자 얘는 2분의 1 kx2의 제곱 마이너스 0은 0이야. 따라서 얘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되지. 2분의 1 mv의 제곱이라는 값은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2의 제곱과 같다라. 그래서 전체식을 다 합쳐봤더니 이렇게 나타나. 2분의 1 ka 제곱이라는 값은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이라는 값은 2분의 1 mv 제곱은 다시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2의 제곱과 같고, 언제나 이 값이 일정하다. 단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어떻게 돼야 돼? 없어야 되겠지.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즉 각 위치에서 갖게 되는 각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항상 어떻다? 같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합이 항상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직면상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프 한 가지만 살펴보고 계속 볼게. 그래프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 자, 그래프 관계 한 가지 살펴본 다음에 보도록 하자. 자, 얘는 위치에 따라서 갖게 되는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는 에너지고 이쪽은 변이가 된다라고 하죠. 플러스 A 마이너스 A라고 할게.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라고 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이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x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형태를 갖겠지. 자, 이게 바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돼. 이 값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 즉 노란 아이에서 빨간 아이를 빼준 값이야. 차연은 자꾸 윙크하지마 이놈의 새끼. 잘나고 윙크하고 지랄해. 왜 자꾸 자려고 해? 자, 얘는 거꾸로 엎어진 이차함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케이? 얘는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서 안 나왔는데 시간에 따른 에너지도 구분해 볼 수가 있어. 자, 시간에 따른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는데, 자, 먼저, 자, 어떤 에너지를 살펴볼까? 아우씨. 자, 운동 에너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떤 꼴로 나타나냐면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 자, 운동 에너지는 코사인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얘는 운동 에너지. 이거에 대해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나니? 얘는 이렇게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돼. 그리고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또 어떻게 돼버리니?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는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에너지 그래프가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자, 이번에는 연직면 상에서 운동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픈가 본데? 반대쪽이요. 127. 경희는 126쪽 계속 보고 있었어. 그렇죠. 차연우, 전현우, 선생님 참 불행해 보이지 않니? 네. 이유는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서서 친구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야. 잘못 만난 것 같아. 제발 노력 좀 하자, 노력.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자, 연직면 내에서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죠. 자, 연직면 내에서의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부존관계. 잠깐만. 중간 체크 한번 해야지. 불안해. 녹화가 안 될까 봐.
자, 연직면에서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부정관계를 보자. 연직하다는 것은 지표면에 수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천정이 있다라고 할게. 천장에 이쪽에 용철이 자연스럽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있었어. 자, 용철 상수는 K라고 하자. 이 용철 끝에 물체를 매달아 놓은 거지. 자, 이 용철 끝에 물체를 매달아 놨는데 경미, 내가 너한테 왜 그럴 것 같아 지금? 어? 겸, 내가 너한테 왜 그럴 것 같아 지금? 어? 윤경? 내가 너한테 왜 그럴 것 같게? 내가 왜 그럴 것 같아? 너 지금 그거 풀었다 붙였다 한 게 세 번째야. 수업 중에 할 일이니? 어? 겸? 대답해봐. 그게 수업 중에 할 일이라고 생각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모르겠어? 그럼 모른다는 얘기지? 선생님 오늘 되게 희한한 일을 겪었다.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모니터가 이제 마탱에 가갖고 큰 걸로 바꾸려고 32인치로 새로 주문을 했어. 그래서 오늘 온 거야. 그래갖고 기껏 다 조립해놨던 조립해갖고 전원을 켜자마자 액정이 깨져 있는 걸 본 거야. 그래갖고 아이 짜증나잖아. 그래갖고 컴퓨터 다시 켜고 이제 반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품 막 하려고 포장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내 몸 어디에도 피가 하나도 안 나. 근데 말 위에 피가 떨어져 있어. 대박 아니니? 피 다 막 진짜 다 봤어. 그랬더니 피 난자국이 없어. 근데 피가 떨어져 있어. 어? 아니. 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게 왜 기생충이 왜 나오니 거기서? 머리에서 나신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니 다 봤어. 희한해갖고 샤워하다가도 다 봤어. 어디 찢어진 데 있나. 아프지도 않고 피가 어디선가 난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니? 피가 맞아요? 피가 맞아. 희한하지 않니? 그것도 한두 방울도 아니고 뚝뚝뚝뚝. 천장을 볼 걸 그랬나? 천장을 볼 걸 그랬구나.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지. 자, 여기에 지금 아랫방향으로 MG가 있어요. 그리고 윗방향으로 얘는 어떻게? KX0라는 힘이 나타나는데 두 힘이 어때? 평형을 이룬 채로 가만히 멈춰져 있어. 이 경우에 얘는 mg-kx0라는 값이 0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다. 자, 이번에는 자, 얘를 더 당겨보기로 했어. 자, 얼마큼 당겼냐 하면 얘는 A만큼 당겼다라고 하자. 당긴 채로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다가 놔버렸지. 놓게 되면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가겠지. 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어떤 위치야. x1이라는 위치에서 얘가 위로 v1이라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자, 그 다음 위치에서는
다시 용수철이 당겨져서 자 원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던 그 위치에 자 지나갈 때 그럼 얘는 원래 늘어났던 길이 x0만큼 있는 위치지. 사실 여기도 이쪽에 x0를 생략한 거야. x0를 생략한 값이야.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윗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다시 얘를 냅두게 됐더니 얘가 다시 위로 계속 올라가겠지. 자, 올라가고 있는 어떤 한 위치를 이렇게 얘기해. 자, 얘는 지금 요 위치에서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의 위치가 x0였지. 그리고 얘는 요만큼 올라갔다라고 할게. x2만큼 올라간 높이라고 하자. 그 상태에서 얘 윗방향으로 얼마? v2라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각 상태를 1, 2, 3, 4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얘들이 갖는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이쪽은 우리 자연길이 상태의 위치였고요. 이 위치가 힘의 평형 상태야. 자,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들이 갖는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이, 인규, 지우 다 병 걸렸구나. 병 걸렸다고요? 김지우. 애들 다 감기 걸린 모양인데. 김지우 집에서 아주 재밌게 카톡 하는. 아니야. 아파서 걔는 아파도 즐거워서 그럴 거야. 일본에 학교에서 잘 놀았는데. 성격이 밝아서. 김지우 일본에 30개씩 보냈는데 딱 알려줘가지고. 아니 김시현은 학교에서 놀고 있었는데. 시연이 감기 걸렸잖아. 그 저번에 감기 걸려서 안 왔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잘 놀았어요. 저는 감기 걸렸는데 잘 노는데 어떻게 알아, 네가? 봤으니까요. 관심 있어서 본 거야? 아니요. 저 감기 걸렸는데 30째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진짜 죽기 전까지는 학원에 나와서 수업해. 정말이야. 어? 선생님 표현을 하니까 특히 각 선생님들 아파갖고 빠지는 거 봤니? 한 번도 못 봤지. 심지어 지금 각 선생님들은 코로나도 안 걸리잖아. 교무실 가도 각 선생님들 3명만 마스크 다 착용하고 있어. 왜? 코로나 좀이라도 선생님들이 걸리면 일주일 동안 수업 공백 있잖아. 더군다나 요즘이 또 시험 때잖아.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은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야. 그리고 아파도 참고 다 해, 수업해.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얘들이 갖는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지? 0이야. 자, 이 순간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살펴보는데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힘의 평형 위치를 기준으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잡아주기로 하자. 여기가 높이 0이라고 할게. 그렇다면 얘는 0보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mg a라고 할게. 자, 또 이곳에서의 용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얘를 ES라고 써줄게. 스프링이라는 말을 써서 S라고 써줄게. 자, 이 값은 얼마? 2분의 1 K 곱하기 X0 더하기 전체 A의 제곱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 이게 첫 번째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야. 자, 두 번째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mv1의 제곱이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g x1이 되지. 용수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ES
x라는 값은 2분의 1 k 곱하기 x0 플러스 x1의 제곱이라고 해요. 자, 한편 세 번째 위치에 대한 에너지를 보자. 세 번째 위치에서의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용수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0의 제곱이 되어버렸어. 다시 네 번째 위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자, 네 번째 위치에 대해서는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KOM V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올라갔지. mgx2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고 용수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곱하기 x2 x0 마이너스 x2의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지. 자, 이때 이 역학적 에너지와 이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래서 이 위치로 가는 경우에 같다라고 놓고 풀면 0 더하기 2분의 1 K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부터 쓰죠. 마이너스 mga 더하기 2분의 1 kx0 플러스 a의 제곱은, 자, 얘는 2분의 1 mv1의 제곱 마이너스 mgx1 더하기 2분의 1 kx0 플러스 x1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버렸어. 자, 이 녀석 완전제곱구를 풀어보도록 하자. 완전제곱구 풀면 마이너스 mga 더하기 2분의 1 kx0의 제곱 더하기 kx0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1 ka의 제곱이라는 값이, 자, 2분의 1 mv1의 제곱 마이너스 mgx1 더하기 2분의 1 kx0 제곱 더하기 kx0 곱하기 x1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이 되어버렸대. 자, 여기에서 kx0는 어떤 값과 같다라고 했지? kx0는 mg와 같다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mg가 돼. 자, 여기도 얘가 뭐가 되지? mg가 돼버리지. 그러면 얘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얘도 얘가 지워지겠지. 그 다음에 양쪽 변에 kx0가 동시에 포함이 돼 있지. 지워졌어. 그럼 남은 값들을 정리했더니 얘는 이렇게 쓰게 되는 2분의 1 ka의 제곱이라는 값은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버렸어. 이거 마치 수평면상에서 진동하는 형태로 바뀐 거지. 그때 새로운 진동 중심이 어디라는 얘기야? 힘의 평형 위치가 진동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 진동 중심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해. 근데 아주 보내주는 방법은 아니야. 왜? 나중에 복잡해지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애초에 있는 이 식 그대로 놓고 푸는 게 더 편리할 때가 많아. 문제 풀다 보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위치에서 세 번째 위치로 자, 바뀌는 과정을 얘기해 보자. 두 번째 위치에서 세 번째 위치로 바뀌는 과정. 2분의 1 mv1의 제곱 마이너스 mgx1 더하기 2분의 1 k 곱하기 x0 플러스 x1의 제곱. 자, 이 값은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0의 제곱이 된 거야. 위에 풀려 있으니까 빠르게 전개해 볼게.
2분의 1 mv1의 제곱 마이너스 mgx1 더하기 2분의 1 kx0 x0 제곱 더하기 kx0x1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이라는 값이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0의 제곱이 돼버리지. 자, 살펴보니까 얘 다시 지워지지. 그리고 kx0 지워져 버리니까 뭐만 남게 돼?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라고 해줄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경우를 한번 보자. 역시 포텐셜 에너지가 어때? 같아서 이렇게 쓸 수 있네.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0의 제곱. 자, 얘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 x2 더하기 완전 제곱을 풀어볼게. 2분의 1 kx0의 제곱 마이너스 kx0 x2 더하기 2분의 1 kx2의 제곱이 돼버렸어. 자, 여기에서 mgx0와 kx0 x2는 같은 값이야. 지워져. 그리고 양쪽 변에 kx0 지워져 버리지. 결국 남는 것은 어떤 게 남습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은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2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네들이 전체 간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 같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자,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다른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동시에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식을 살펴보면 이게 탄성력에 대한 에너지가 아니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어때? 합쳐진 결과가 돼버려. 오케이?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 갔니?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합쳐진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얘기까지 한번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개념 다지기. 내가 가지 말라면 안 갈 것 같아? 가야지. 어떻게? 내가 가지 말라면 안 갈 것 같아? 가야지. 갈 거 아니야 어차피. 윤경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윤경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갈 거 아니야. 네. 가야지요. 근데 어차피 갈 거니까 가야지. 가, 빨리. 건드렸어? 자, 개념 다지기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과 에너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하자. 물체에 해준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일을 해준 만큼 물체는 뭐가 변화한다라고 했지? 에너지가 변화된다라고 얘기했지. 자, 이때 일이 양의 값이면, 일이 양의 값이라는 건 물체가 일을 한 거야. 자, 일을 받은 거야. 그렇다면 에너지가 증가하겠고,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얘는 자,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자,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 에너지는 변화된다. 자, 두 번째, 대기 중에서 물체가 자윤학하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X지. 얘는 공기 저항이 있잖아.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일률이 큰 기계일수록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일을 하지.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으로 정의해 줄 수가 있어.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같은 일을 할 때 더 빨리 하게 되면 일률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5가 되겠다. 자, 2번 문제. 이번 문제. 질량이 20kg인 물체를 바닥에서 선반으로 올려놓는데 392줄만큼의 일을 하였다.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9.8N이라고 할 때 선반의 높이는 얼마가 되는가? 중력에 대한 일은 mgh라고 써줄 수가 있다고. 일을 해준 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자, 이때 얘는 392줄만큼의 일을 했어. 이 물체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라고 해? 20kg이라고 해. 9.8 곱하기 h가 되지. 요만큼이 얼마야? 196이 돼버리겠네. 따라서 h는 몇 미터? 2m만큼을 올려준 결과가 되겠지. 그래서 h는 2m만큼 올려줬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 상태에 놓여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거리에 대한 그래프이다. 5m까지 이동했을 때 그때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양의 구간의 넓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fs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1이 돼 버리거든. 자, 여기 양의 부분에 대한 일은 어떤 값을 갖게 될까? 처음 사각형이니까 얘는 2가 돼 버리지.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이면 2분의 1 곱하기 자, 얘는 2에서 1만큼 더 들어갔지. 3만큼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3초에서 4초 사이에서 1이 마이너스 1을 하게 되지. 얼마큼이 돼? 1이 돼버렸어. 그러면 얘는 전체 1이 얼마? 알짜 1이 4줄이 돼버린 거야. 4줄만큼의 자 알짜 1을 받았대. 이때 정지한 물체에게 이만큼의 일을 해주게 되면 일을 해주게 된 물체는 뭘 얻게 되지?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4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의 물체라고요? 질량이 2kg의 물체였어요. 따라서 V라고 하는 것은 2m/s의 속력을 갖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m/s예요. 4번. 자, 4번. 처음 길이에서 자 0.2m 느리는데 6N의 힘이 필요한 용수철이 있다. 자, 이 용철을 수평 방향으로 0.6m 늘어나게 했을 때 이 용철의 한 일은 얼마가 되는가? 자, 지금 얘는 0.2m 느리는데 6N의 힘이 필요하대. 그렇다면 F는 법칙에서 KX라고 쓸 수 있겠지. 자, KX라면 F 대신에 얼마를 써줘? 6N. K는 모르잖아. X 대신에 0.2가 되니까 얘는 5분의 1이 돼버리네. 따라서 K라는 값은 30N/m가 돼요. 즉 1m 느리게 하는데 30N의 힘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0.6m 늘어나게 했을 때 용철의 한 일은 얼마가 되는가? 자, 용철에게 일을 해준다. 용철이 해준 일은 2분의 1 kx 제곱이 돼버린단 말이야.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0.6의 제곱이야. 오케이? 자, 0.6의 제곱이면 얼마가 되니? 0.36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0.18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0.54 줄이 돼버립니까? 그래서 0.54 줄만큼의 일을 해줬다라고요. 답이 없다? 잠깐만. 뭐라고? 여기 5.4다. 왜 내가 그걸 빼버렸지? 자, 5.4가 됐다라고. 5.4줄. 자, 5번. 자, 5번. 수평면에서 속력이 10m/s로 공을 위로 던졌다. 이 공의 속력이 4m/s가 되는 곳은 지면 높이가 얼마큼 떨어진 곳인가 라는 거지. 자, 얘는 최초에 발사될 때 2분의 1 mv0 제곱이 다른 높이에서 2분의 1 m v 제곱 더하기 mg h가 됐다라고 해. 그럼 간편하게 질량을 다 지워버릴까? 질량을 지워놓고 시작해보자. 자, 그렇다면 자, 2분의 v0 제곱인데 얼마의 속도로 던졌다라고 했어? 10이라는 속도로 던졌다라고 했지. 자, 50이 되겠네. 자, 2분의 1 얼마의 속력을 갖게 했을 때 얼마의 속력? 4m/s가 됐다라고 해. 얘는 9.8 대신에 아마 10 썼을 것 같아.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쓰기로 했지? 10 곱하기 h다 라고 했어. 약분하면 8이 되지. 42지. 그럼 높이 h는 얼마가 돼? 4.2m가 되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4.2m 높이에 있을 때이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자. 6번. 그림처럼 마찰이 없는 반지름이 10cm인 방구 모양의 용기의 꼭대기에서 물체를 미끄러뜨렸다. 이 물체가 용기의 가장 밑바닥을 지날 때 속력은 몇 m/s인가? 자, 가장 바닥면을 지날 때 얘기라고 했지. 자, 용기의 반지름은 얼마라고 합니까? 10cm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최초의 에너지 얼마가 돼? mg 0.1은 바닥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만 갖게 되므로 이게 돼버리겠지. 지워지지. 얘도 1이 돼버리겠네. 그럼 V란 녀석은 얼마가 돼? V란 녀석은 얼마? 9.8 쓰기로 했네. 9.8 쓰기로 했대. 그렇다면 얘 넘어가 버리면 9.8 곱하기 2면 19.6이지 1.96이 돼버려. V제곱이란 녀석은 1.96. 따라서 V란 녀석은 얼마가 되니? 1.3m/s라는 속력이 됐다라고 합니다. 1.4야. 자, 그래서 1.4m/s이다. 14 곱하기 14 196이지. 네. 자, 이번에는 7번. 질량이 0.5kg인 추가. 질량이 0.5kg인 추가. 길이가 2m인 단진자를 그림처럼 연직선과 60도 각도를 이루게 하여
정지 상태에서 잡고 있다가 놓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g는 10m/s 제곱이라고 한다. 추가 운동할 때 최고점과 최하점의 높이 차이는 자 얘는 2m 빼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됐잖아. 그치? 그렇다면 얘 똑같이 나누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지? 이 높이가 얼마가 돼? 2 곱하기 코사인 60도잖아. 2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얼마야? 코사인 60도 얼마야? 채ನು 코사인 20도 얼마야? 코사인 60도 얼마야? 어? 2분의 1. 2분의 1. 특수각삼각형 빗변의 관계 다 기억해둬야지. 아까 머릿속에 연상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1m가 되겠지. 그래서 1m이다. 자, 한편 최하점의 높이를 기준으로 최고점이 갖는 추의 포텐셜 에너지는 추가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1m의 높이는 거잖아.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지요? 2분의 1kg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 2분의 1kg 곱하기 중력과 속도는 얼마? 10을 쓰기로 했어요. 10 곱하기 1이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 5줄이 되겠다. 그래서 얘도 답이 맞습니다. 자, D. 추가 최하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력을 자, 가장 아래점을 지날 때 속력을 한번 보기로 할게. 전체 5줄이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V의 제곱이 돼버린 거지. 따라서 V 제곱이라는 녀석이 20이 돼버렸으므로 V라고 하는 값은 자 얘는 4가 빠져나오니까 2루트 5m/s가 됩니다. 2루트 5m/s다. 그래서 얘는 X가 돼버리겠죠. X이다. 자, 8번. 그래서 답이 뭐예요? 첫 번째 거 맞대 틀리대. 첫 번째 거 맞아요. 두 번째 거는 맞대 틀리대. 틀려요. 에? 맞아요. 세 번째 건 틀리대 맞대. 틀려요. 틀려요. 그럼 뭐야 답이? 긴. 너 손톱에다 떼낀 거야? 뭐 바른 거야? 저 여기 피 나가지고 지금. 그 피가 우리 집에 묻은 거 아니야? 네? 그 피가 우리 집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피가 어디서 났는지 되게 궁금하네. 뭐라고? 천장에 있는 거 같아? 이따 누워서 한번 봐야지. 소파에 누워서 천장에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난 내 몸에서 나는 것 같아. 그거 다 뒤졌단 말이야. 다 봤는데 없어. 어디가 있을까? 피난 데가 없어. 그렇게 많이 났어요? 바닥에 뭉개질 정도로 여러 방울 떨어져가지고 뭉개져 있더라고. 근데 컴퓨터 받침대 조립하다가 뭐 기계 잘못 만들어서 찢어졌나? 한참 찾았다고. 없어. 없다고. 자, 8번을 한번 살펴보자. 그림과 같이 여기요. 오늘 다미가 돼버렸네. 집중 안 하고 계속. 오늘은 제가 더 집중력이 높은가? 넌 수업하기 전에 한 30분 푹 잤잖아. 아니 왜 안 깨우셨어요? 깨웠지 왜 안 깨워? 깨웠어? 아니 현우야 깨웠어? 아니 뭐지?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의 질량이 M인 추가 매달려 평형 상태에 있다. A를 용철을 A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힘이 평형 위치로부터 2분의 A만큼 지날 때 최운동 에너지를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최초의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A 제곱이지. 나중에 에너지, 운동의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2분의 1 KA 2분의 A의 제곱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이 위치에서의 운동의 에너지, 즉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 여기가 4분의 1만큼 나오니까 4분의 3이 돼버리니까 2분의 4분의 3이니까 8분의 3 KA 제곱이라는 값이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만약에 질량이 주어져 있다면 얘 뭘 알 수 있을까? 속력도 알 수 있겠지요. 유형익히기 하브루타는 안 할게요. 창의력 토론마당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의 토론 1번. 얘는 숙제는 아니었어요. 숙제는 아니었는데 한번 보자. 재미난 문제야. 그림은 총알의 속력을 구하기 위한 간단한 장치이다. 만약에 500g의 총알이 질량이 2m의 끈에 매달려 있는 450g의 나무 토막에 박히고, 총알이 박힌 나무 토막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정지한 높이에서 연결된 끈이 영지선과 이루는 각이 60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60도가 됐다라는 얘기는 얘는 무슨 얘기야? 몇 미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지? 몇 미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야? 1미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지? 맞아요? 1미터까지 올라갔대. 얘 450g. 총알 50g. 이 총알의 속도 V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총알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총알이 박힌 직후 나무 토막의 속도는 얼마인가? 얘는 떡이 되는 충돌을 한 거지. 50 곱하기 V라는 값은 두 개가 합쳐지면 얼마가 돼? 500 곱하기 V 프라임이야. 따라서 V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버리지? V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10분의 V라는 값이 V 프라임이 되었다. 맞아요? 얘는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 경우가 되지. 총알이 박히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얼마인가? 답안에 총알의 속도 V를 포함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총알이 처음 가졌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지. 얘는 2분의 1 곱하기 속력을 구할 때는 그램 지워지니까 상관없는데 에너지 구할 때는 뭘로 써줘야 돼?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줘야 돼. 0.05kg 곱하기 V의 제곱이라는 값은 얘는 나중에 1m라는 높이를 갖게 됐잖아. 그치? 충돌하는 과정이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야. 얘는 500g. 0.5 곱하기 중력과 속도는 얼마라고 쓰기로 하지? 10이라고 쓰기로 했어. 10 곱하기 1m만큼 올라갔단 말이야.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게 됐대. 이렇게 쓰면은 재미없겠다. V를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이 값으로 볼게. 얘는 나중 운동의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0.5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라고 쓰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버릴까요? 일단 2분의 V 제곱으로 묶어볼까? 2분의 V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0.5도 여기다 곱할까? 0.5분의 1이면 얼마니? 20분의 1이지.
그럼 40분의 v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0.5로 빼준 거야. 그럼 0.1이 생긴 거지. 0.1이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얼마가 되니? 1000분의 1이 돼 버립니까? 1000분의 1이 됐대.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버릴까? 근사적으로 1 빼기 1000분의 1이야. 그럼 얼마가 되지? 1000분의 999A.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귀찮다 이거. 40분의 1 V 제곱에 1 빼기 0.001이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곱하기 0.999가 돼버립니까? 그냥 40분의 V 제곱이라고 하자. 귀찮아서. 오케이? 40분의 V 제곱이래. 자, 세 번째. 총알이 박힌 나무 토막이 정지할 때까지 올라간 높이는 얼마가 되는가? 1m 올라갔다며. 되게 웃기네. 자, 1m 올라갔대. 오케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알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 자, 총알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 손실된 에너지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요 문제 자체를 차근하게 뒤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자, 얘가 갖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얘가 가졌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얘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 0.5 곱하기 10 곱하기 1m가 된 거지. 5줄이야. 자, 5줄이면 얘는 바닥에 있을 때 2분의 1 곱하기 얼마? 자, 0.5 곱하기 V'의 제곱이 된 거지. 그쵸? 자, 그렇다면 지워지고 지워져요. 그럼 V'의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 20이 돼 버렸대요. 즉 V'이라는 녀석은 루트 20이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충돌 과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0.05 곱하기 자, V라는 녀석은 두 개가 떡이 됐지. 0.5 곱하기 V'이 된 거야. 즉 얘는 0.5 곱하기 루트 20이 돼버렸대요. 자, 그렇다면 V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버리지? 0.1이 돼버리니까 10 루트 20이 되지. 그러니까 20 루트 5 미터 퍼 세크라는 총알의 속도를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알의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대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창토 3번. 이런 유의 문제가 과학고 내시 문제로 많이 쓰여져. 비슷하게 많이 나와. 자, 3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서로 같은 물체 A와 B가 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는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속도 V로 다가오고 있다. 물체 B에는 A 방향으로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이 고정되어 있다. 단 용철이 압축되거나 늘어나는 과정에서 용철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소모되는 에너지는 없다라고 한다. 자, 물체 A가 용철에 닿으면서 B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용철이 가장 많이 압축되어 있을 때 압축된 길이는 얼마가 되는가? 자,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놓여 있거든요. 자, 각각의 질량이 모두 m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걸 V라고 해. 용철상수 K라고 합니다. 얘가 압축되어서 가장 많이 압축됐으면 어떤 운동 상태를 갖게 될까? 자, 융수철이 꽉 압축돼 버리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생겨요. 이 순간에 얘네들은 더 이상 풀렁거려 안 거려? 딱딱해진 거지. 그럼 이 순간에 얘 속력이 어때? 같아진 거야. 두물체 속력이 같아. 떡이 된 상태에 충돌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렇다면 얘는 뭐야? MV라는 것은 EM 곱하기 V'이 되지. 따라서 V'이라는 녀석은 2분의 V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2분의 V가 되었다. 자, 두 번째, 충돌 후 두 물체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진 이후에 속력은 각각 얼마인가? 얘는 탄성 충돌을 하게 되는 거야.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자, 에너지 손실. 이때 참고로 압축된 용철 길이도 계산할 수 있어. 압축된 용철 길이는 두 녀석의 에너지 차이.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4분의 v 제곱이 나중에 에너지가 돼버리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이게 돼버리네. 자,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돼버리지. 자, 4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탄성력에 대한 에너지가 돼버려. 따라서 x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k분의 mv 제곱이 돼버려서 x라는 값은 루트 2k분의 m 곱하기 v라는 값이 최대로 압축된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얘가 각각 갖게 되는 속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운동량 도전에서 MV라는 것은 MV1 더하기 MV2라고 하자. 얘는 반발 계수가 1인 충돌이야. 반발 계수는 V분의 V2-V1인데 이 값이 1이 돼버린 거지. 따라서 V라는 녀석은 V2-V1이야. 이거 MM 다 지워져 버리지. 다 지워져 버리니까 두 녀석 연립하면 되겠다. 더하자. 더하게 되면 얘는 자, V1, V1 지워지지. 이 V라는 녀석은 V2가 되니까 V2라는 녀석은 V가 됐고. 자, 그 다음에 V1에다 대입해주면 자, V2에다 대입해주면 V1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버립니까? 0이 돼버렸다라고 해. 완전 탄성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충돌 후에 속도 교환이 있다라고 했지. 질량이 같은 물체들 사이에서는 질량이 같다면 완전 탄성 충돌하면 속도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담희. 이 담이야. 얘들 왜 담이스럽지 오늘? 응? 정작 담이는 멀쩡한데? 그건 다 핑계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핑계가. 자, 스스로 실력 높이기 다음 시간에 보자. 생각하는 클리닉 화학생이랑. 에이. 아니 엄마 지금 다 쳤구나.